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수업 때 진행한 언리얼 관련된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그 언리얼 에픽 게임즈에서 언리얼을 다운로드 하시면 그 다음과 같은 항목이 뜨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공식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다양한 교육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을 또 언리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소식과 또는 강의들을 들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에픽 게임즈는 하나의 게임을 그 판매하는 스토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게임을 구매하거나 또 어떤 이런 식으로 스팀과 같이 이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 플레이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이라는 그 하드웨어와 연동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연을 해볼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맨 밑에 언리얼 엔진을 봐주시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학습, 마켓플레이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를 제작을 하거나 만들 때는 이 언리얼과 관련된 이 편집기를 열어야 됩니다. 항상 언리얼 엔진의 라이브러리 창에 보시면 이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을 깔았는데 이 기능들이 이제 숫자가 올라갈수록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숫자가 올라가면서 하위 버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빠지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기능적인 차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가 맞는 최신 프로그램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4.2-.3 버전이 있을 거고요. 4.2.3 버전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리얼 에디터라는 편집창이 뜨고요. 이 언리얼 에디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최초에 프로젝트를 열 때에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런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기본 상태라면은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작한 프로젝트들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새 프로젝트를 여시고요. 블루프린트를 여시고 여기서 다양한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FPS 모드겠죠. 비행기 모드도 있고요. AR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 모드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발표했었던 퍼즐 게임도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굴리기라든지 행스크롤, 여러 가지 2D 행스크롤, 4인칭 모드, 또 내려오기, 이런 게임도 여러분들 본 적 있죠. 디아블로 같은 게임, 여러 가지 게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일단 3인칭 게임을 기본적으로 정해서 이거와 관련된 3인칭 갤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밑에 프로젝트를 여실 때에는 여기 3인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세 개를 여러분들이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그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출력을 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데스크톱 혹은 게임기에 출력을 하실 건지 혹은 모바일 태블릿에 하실 건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데스크톱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하드웨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어떤 성능에 따라서 최대 퀄리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스케일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퀄리티를 낮춰서 출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한 100만원 정도를 기준해서 현재 시가로 100만원 정도 이하다라고 하면은
스케일 가능 PC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최대 퀄리티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0만원 이하 혹은 게이밍 컴퓨터의 경우에는 최대 퀄리티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노트북이다 라고 하면은 스케일 가능 3D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대 퀄리티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시작용 콘텐츠, 즉 시작했을 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소스들을 다 갖고 와야 돼요. 다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스를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게끔 시작용 콘텐츠를 포함해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저는 지금 최대 퀄리티로 갖고 올게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폴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을 저는 EX 프로젝트라고 하나를 폴더를 만들고요. 이 안에 폴더를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소스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소스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사운드 소스를 가져오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소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이름을 쓸 때는 반드시 영문으로 쓰시면 되고 첫 글자에 숫자가 들어오지 않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 프로젝트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 파일을 처음에 프로젝트를 열면은 기본적으로 작업 파일이 같이 열리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D 드라이브 아까 EX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죠. 그렇죠. 여기에 프로젝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집용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는데 맵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이 창이 창문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도구창, 툴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갖다가 쓸 수도 있고 혹은 지형이나 혹은 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물체들 그리거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창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프로젝트를 에디팅하는 프리뷰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다양한 것들, 뭐 개체를 선택하거나 혹은 개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월드 아웃라이너라는 툴은 여기 다양한 이 맵에 보이는 맵에 개체들이 있을 거예요. 모니터에 왼쪽으로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여기 해당되는 물체가 이렇게 체킹이 되죠. 요거는 이제 그 포토샵에서의 레이어 기능을 한다고, 레이어 창이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어떤 비주얼 정보를 문자 정보로 간략화해 놓은 어떤 메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밑에 디테일이 달라질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어떤 개체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트랜스폼, 그리고 다양한 머테리얼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피직스, 여러가지 다양한 속성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을 한다거나, 그렇죠? 회전이 되죠. 위치를 이동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숫자를 가지고 드래그하거나 숫자를 입력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90도 입력을 했다 그러면 90도만큼 이게 회전을 했죠.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본적인 트랜스폼이나 여러가지 속성들을, 기본적인 속성들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창을 보시죠. 자, 여기 있는 창은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창인데요. 말 그대로 컨텐츠에
여러분들이 소스를 다양한 뭐 3차원 그래픽 소스 혹은 2D 소스 여러 가지 소스들을 주로 여러분들 핸들링을 하실 건데 그 소스들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외부 폴더링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신만의 소스들을 모아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소스 그대로 폴더로 넣으셔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콘텐츠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까 프로젝트 만든 창에 보면은 프로젝트 EX 프로젝트 그쵸? 그래서 콘텐츠 여기 안에 있는 요 폴더의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폴더를 만들면 당연히 여기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에서의 폴더를 만들어도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로 많이 가지고 오는 것들은 이미지 혹은 폴더는 우측을 클릭하시면 새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운드 그리고 3D 소스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콘텐츠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따로 구성한 요 세 가지 빼고는 스타트 콘텐츠를 아까 기본적으로 포함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다양한 물체들을 혹은 뭐 머테리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열려 있는 맵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프로젝트의 단위를 했을 때 가장 큰 단위는 뭐 게임이라고 치면은 게임은 가장 큰 프로젝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레벨이겠죠. 여러분들이 스테이지라고, 게임을 플레이할 때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만들기 전에 자, 모니터 창에서 모니터를 핸들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모니터 창을 보시면 자, 뭐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한번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근데 저기 앞까지 한번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자, 오른쪽 클릭을 한 상태로 WASD로 방향키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거나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 후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거나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할 때 이 속도가 조금 자기 속도보다 좀 빠르거나 좀 내 물체가 크거나 작거나 할 때는 카메라의 속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카메라의 속도를 기본이 이제 디폴트가 4로 되어 있고요. 내리시면 조금 더 천천히 이동하시는 거를 WASD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4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한 6 정도로 해보면 엄청나게 빠르죠, 그죠? 눌렀는데 뭐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네요.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거나 맵이 굉장히 클 때, 이 공간이 굉장히 클 때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4나 3으로 주고 하시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핸들링을 잘 제대로 해보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맵에서는 얘 컨트롤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예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배틀로얄이 아니라 그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한 시점이죠. 자, 얘를 클릭하면은 얘가 지금 어떤 시점으로 게임 모드가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3인치 게임 모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게임 모드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모드를 한번 시연해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연이 됩니다. 플레이를 할 때 기본적으로 키 값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WASD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값이 설정이 되어 있고, 점프도 가능하고요. 뷰 모드도 마우스로 좌우로 핸들링을 하시면은 시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점프는 스페이스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특정한 액션, 뭐 총을 쏜다든지 그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지도 않는 이 맵은 어디에 있던 걸까 라고 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게임 모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보시면
third person의 맵이라는 폴더가 있죠. 맵에 우리가 지금 이 맵에 대한 부분을 시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맵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파일 새 레벨을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자, 파일 새 레벨. 자, 기본적인 레벨의 기본 조건은 그 게임 컨텐츠에서의 어떤 하나의 스테이지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스테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플레이를 해본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캐릭터만 있는 화면일 거예요. 기본 디폴트 캐릭터만 있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맵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콘텐츠 브라우저 폴더로 가셔서 콘텐츠 브라우저를 하시고, 자, 이 맵을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레벨을 저장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새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맵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여기서 1맵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1맵이 됐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맵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 맵 지정이 잘못됐네요. 여기다 놓고요. 여기로 이동하시고 파일 새 레벨 하시고 디폴트 레벨 하시고요. 이 레벨도 맵 폴더에 이맵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1맵부터 보시죠. 자, 1맵에서 기본적으로 플로우만 있죠. 플로우를 클릭해 보면은 여기 밑에 여러분들이 아까 디테일 창을 보시면 속성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속성 아무것도 지금 뭐 타일 모양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새로운 한번 껍데기를 입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브라우저 폴더로 가셔서 스타트 콘텐트 선택하시고 여기서 머테리얼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 머테리얼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체의 기본적인 그 스킨,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다양한 껍데기들이 입히면 패턴 형태로 입혀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플레이를 해보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쵸? 처음과는 다른 느낌으로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이 플로우를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Ctrl C V 하시면 복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를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볼 거예요. Ctrl C V 이렇게 만들면 쉽지만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뭐냐면 뷰 모드를 바꿔보는 거예요. 자, 여기 미세하게 약간 떨리죠? 여기 이제 겹쳐서 그런 건데 이런 오류들도 잡고 여러 가지 정확하게 맵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 모니터 모드에 있는 원근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바꿔보겠습니다. 위로 바꿔보면 자, 똑같은 개념이지만 이게 위에서 보는 모드로 바뀌어져 있죠. 자, 이 모드를 핸들링하는 방법은 그 마우스의 가운데로 휠로 드래그 하시면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개체를 선택을 했을 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더 길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하나씩 복사할까요? 자, 세 개를 같이 복사할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은 추가적으로 클릭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세 개가 클릭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측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이게 하나의 그룹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혹은 끝에 있는 걸 선택하더라도 다 선택이 같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Ctrl C V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될 겁니다. 자,
자, 옆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 위가 아니라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해서 보면은, 자, 그쵸, 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복사해도 되겠죠, 사실. 자, 그래서 원근으로 맞추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긴 길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왼쪽 모니터 상단 화면을 보면은 라이팅 빌드를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뜹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빛을 물체를 본다는 것은 빛에 반사되는 혹은 빛이 맞닿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명암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월드에서, 이 레벨에서도 빛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라이트 소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모양이 어떠냐면 약간 어떤 모양이죠? 햇빛 모양이 되어 있죠. 맞아요. 햇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햇빛을 시뮬레이션한 빛입니다. 얘가 지금 햇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햇빛을 돌려보시면 햇빛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햇빛의 방향도 바꿀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다만 햇빛은 여러가지, 태양이 여러가지가 아니죠, 그죠? 하나죠.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즉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재현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적인 측면을 봤을 때 태양은 하나가 존재하는 게 맞고, 엔진에서도 태양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카이라이트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스카이라이트는 이제 공기 중에 산란하는 어떤 공기 입자에 대한 빛의 부분입니다. 사실 스카이라이트가 없다면, 우리 대기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빛을 뭐 멀리 있는 걸 뿌옇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스카이라이트와 이 라이트 소스,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가상현실에 있는, 이 가상의 공간에 있는 어떤 물체들을 판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플레이어 스타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조이스틱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조이스틱 모양이 뭐냐면 플레이어의 시작 위치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앞으로 쭉 빼보면, 플레이를 누르시면, 그쵸, 조금 앞으로 갔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더 앞으로 가본다면 가운데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갤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옆에 벽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자, 얘와 얘를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잡히게 되겠죠. 우측 눌러서 그룹을 만드시고요. 리그룹. 그러면 한 번에 선택이 됐죠. 자, 여기 있는 가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왜 그룹을 만들었을까요? 얘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얘를 Ctrl C V에서요 옮겨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trl C V에서 옮겨가겠습니다. 자, 얘를 그대로 90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자, 회전시킬 때는 여기에 있는 숫자로 회전을 시켜도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X축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눈대중을 하다 보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각으로 딱 세워지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좀 더 쉽게 얘를 그냥 Ctrl C V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붙여놓고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여기에 딱 붙이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맞추면 제일 정확하겠죠.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자, 그쵸. 클릭한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자주 하셔야 되고요. 자, 위가 아니라 원근으로 바꾸시면 그렇죠, 이렇게 벽이 설정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떴죠. 여기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떴습니다.
즉 어떤 물체를 데려거나 바꾸게 되면은 이 빛이 생겼을 때 이제 그림자가 또 생기고 여러 가지 계산되는 다양한 것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때문에 이제 라이팅 빌드를 다시 해야 됩니다 라고 왼쪽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늘 빌드라는 과정을 중간에 거치셔야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빌드 과정은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 로그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빨간 글이 나오는 거는 라이팅을 빌드해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완료가 됐다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완성이 됐죠? 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도 막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Ctrl C V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고 이제 그룹을 해제할게요. 그룹을 언그룹 하시고요. 그러면 하나씩 다 분리가 됐죠. 얘는 다 필요 없으니까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르시고 얘만 회전을 주겠습니다. 얼마만큼? Z값 90도만큼 90으로 입력하는 게 제일 빠르죠.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여분이 남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0 이렇게 남기고요. 정확하게 맞추려면 원근에서 위로 보고 회전이 아니라 이동 툴로 바꾼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딱 확대를 해서 맞춰보겠습니다. 마찬가지 Ctrl C V에서 그냥 그대로 반대쪽으로 얘는 옮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딱 안 맞으면 빛이 새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살짝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안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 이 빛이 새나가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반대쪽 부분도 꼼꼼하게 밀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저장을 하시고요. 자, 원근으로 보시면 자, 이러한 그 형태가 잡혔고요. 뭐 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플레이어가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없겠죠. 점프를 높게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쪽 미간은 조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장을 하신 후에 플레이를 누르시면 말끔하게 이런 식으로 가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약간 빛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조금씩 안으로 밀어 넣으면 되겠죠. 자, 빌드를 한번 다시 걸어보고요. 중간에 여기 있는 껍데기를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껍데기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어떤 부분으로 바로 드래그 해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좀 느낌이 달라졌죠? 자, 이 상태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벽도 드래그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벽의 질감들도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서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머테리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후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요.
플레이를 누르시면 자, 벽이 바뀐 상태로 이런 식의 공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천장도 달 수 있겠죠. 다만 이 시간에 천장을 하지 않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다가 그림을, 내가 원하는 갤러리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갤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캔버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기본 툴창에 있는 기본 큐브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갖고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땅에 박히게 되겠죠. 자, 땅에 박히면 제대로 정립국형이 아니니까, 자, 이 상태에서 살짝 공간을 띄운 상태에서 엔드를 누르면 이 축과 이 축에 딱 맞닿는 부분으로 컨텐츠를 제어를 해줍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그쵸, 저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를 갖고 오더라도, 새 물체 갖고 오면은 어떤 빛의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이팅 빌드가 됩니다. 때문에 여러 번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중간중간에 컨트롤 CV에서 정물대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CV에서 놔보고요. 컨트롤 CV에서 놔보고. 자,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었죠? 자, 원근에서 위로 바꾼 다음에 그걸 그냥 복사해서 이동하면 되겠죠. 간격도 맞추는 잘 보이고요. 컨트롤 CV에서 맞추면 되고요. 컨트롤 CV에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CV에서 맞추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맞췄고, 자, 큐브가 되어 있는 거를 뭐 여기 있는 월드 아웃라인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큐브 1, 2, 3, 4, 5번을 같이 조금씩 옮기고 싶으면 마찬가지 큐브를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다 클릭이 됐죠. 이 상태에서 우측 누르고 그룹 시키면 그룹이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키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원근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정물대와 그리고 캔버스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캔버스도 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큐브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갖고 왔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캔버스가 어떻게 생겼나요? 그 옆에는 좀 얇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캔버스를 걸었을 때 이렇게 캔버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두께를 좀 줄여야 되겠죠. 이쪽 두께는 지금 연두색이죠. 연두색을 지금 스케일을 어떻게 할까요? 1.0이 아니라 0.1로 바꾸면 이렇게 얇아집니다. 자, 그렇고, 자, 일반적으로 그림이 텔레비전 같은 사이즈죠. 자, 그래서 가로, 이 가로 X축의 크기를 대략 한 4 정도, 좀 더 줘볼까요? 한 9 정도 줬을 때 높이 값은 너무 가로로 기니까 한 3 정도. 아이고, 죄송해요. Z값을 대략 한 3 정도로 맞춰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 캔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이를 조금 맞추고 벽에 딱 붙는지 보고요. 좀 떴죠? 좀 붙여볼게요. 붙여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좀 간격을 둬서 갤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컨트롤 C, V에서 그대로 놓고요. 컨트롤 C, V에서 그대로 놓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계속 하나씩 넣으면 또 귀찮을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V에서 복사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갤러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좀 간격을 좀 봐서 좀 여유있게
붙였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똑같이 새로 큐브를 갖고 와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Shift를 누르면 같이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Ctrl C, V 하시고 반대편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좌표만 잘 맞는지만 벽에 딱 붙게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벽이 붙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무것도 갤러리가 없지만 갤러리가 완성이 됐고요. 마찬가지 얘도 이쪽 벽에도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요. Ctrl C, V 하고요. 얘를 회전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회전값 누르시고요. 자, Z축을 90도만큼 옮기면 되니까요. 90도를 눌러주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위치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대로 맞추시고, 중간쯤이 맞나 보시고 센터쯤에 잘 위치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Ctrl C, V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쭉 길게 뭐 여러가지 더 쉽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갤러리가 됐지만 새 오브젝트를 넣기 때문에 라이팅 빌드에 대한 요구가 있겠죠. 빌드 다시 누르시고요. 네, 맵 체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벨을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번 맵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그림은 없지만 갤러리가 완성이 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멋진 갤러리가 완성이 됐죠. 물론 통로를 만들거나 여러가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방을 만들다거나 뭐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아주 뭐 훌륭한 갤러리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림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그림에 아까 우리가 이런 벽이나 혹은 바닥에 머테리얼을 넣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머테리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미지라고 아까 폴더를 하나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를 열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여러분이 찾고 싶은, 저는 뭐 몬드리안을 한번 찾아볼게요. 몬드리안 그림을 한번 갤러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의 이미지를, 자, 넣을 때는 여기 보시면 웹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여기에 픽셀 정보를 잘 보시고요. 그래서 픽셀이 1000대로 넘어가는 것들을 주로 쓰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1000대 넘어가시는 걸 다운 받으시고요. 우측 클릭해서, 자, 이미지 저장을 할 때는 아까 만들어 놓은 EX 프로젝트 이미지 폴더에 넣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 이름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단순화해서 내가 알아보기 쉬운 것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주로 가로 사이즈로 긴 이미지들을 넣어야 돼요. 만약에 정사각형 이미지를 넣으면은 아까 여기 엔진에서 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에 맞는 그림들을 저는 구글링에서 찾을 거예요.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좀 짧은 형태의 이 그림들. 그래서 뭐 몬드리안은 많이 없네요. 몬드리안은 가로가 긴 그림이 많이 없어서 바로크 미술을 페인팅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로가 긴 것들을 좀 골라보는 거예요. 자, 픽셀 사이즈가 조금 높은 것들을 위주로 설정을 한번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시고요. 이미지 2,
너무 작은 것들은 이제 픽셀이 작다는 거는 이제 확대했을 때 깨질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다운 받으실 때는 좀 픽셀 사이즈가 큰 거를 다운 받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죠.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받아보고요. 자, 이것을 그대로 이미지 폴더에 한번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이미지를 쓰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임포트 창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아까 EX 프로젝트에서 이미지 폴더에 다운받았던 거를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갖고 왔어요. 갖고 왔을 때, 자, 이것을 그대로 넣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머테리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미지를 머테리얼화, 즉 표면의 텍스처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쭉 클릭한 상태에서 우측 누르고 머테리얼 생성을 누르면 바로 이것에 맞는 머테리얼이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머테리얼 설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머테리얼 자체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머테리얼이 설정이 돼서 바로 여기 껍데기로 바로 넣게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머테리얼을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머테리얼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한번 그림을 다 넣어 볼까요? 자, 여기도 그림을 넣어 보시면 2번 저희가 넣어도 물론 머테리얼이 완성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만들 때는 어떻게 했었죠? 자, 우측 클릭해서 머테리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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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클릭해서 머테리얼 생성. 이런 식으로 머테리얼 만들었고요. 자,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넣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어보겠습니다. 2번, 3번, 되게 쉽죠? 4번, 5번, 6번, 7번까지 넣습니다. 아까 이건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런 건데,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불필요하게 다시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아주 괜찮은 갤러리가 하나 완성이 됐죠. 갤러리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요것도 정물대에 한번 조각 작품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올려 볼 텐데 어떤 걸 올려 놓을 거냐면, 아까 우리가 콘텐츠, 시작 콘텐츠, 스타터 콘텐츠를 포함했던 것 중에
프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프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네모 같은 거 갖고 오시면 육면체라는 여러 가지 원뿔 이런 걸 갖고 오시면 그런 거 다 프롭이에요. 즉 어떤 쉐입을 갖고 있는 입체물은 프롭입니다. 입체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프롭이라고 하는데 설정상에는 고정되어 있는 물체예요. 다만 고정되어 있지 않게끔 이 피직스 물리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큐브에 물리력을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자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쵸? 그냥 물리력이 됐으니까 어떤 그 쉐입과 쉐입 왔다 갔을 때 이제 물리력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중지를 누르고, 다만 저는 부딪혔을 때 물리력은 발생시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시뮬레이트 피직스를 끄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밀리지 않습니다. 그쵸? 밀리지 않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머테리얼도 여기 벽 색깔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머테리얼에서 아까 했었던 콘크리트를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그럼 조금 더 예뻐졌죠? 콘크리트 넣어보고요. 콘크리트 조금 더 현명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 머테리얼 넣어놓고 나서 복사하면 나중에 일이 좀 덜겠죠? 현명하게, 저보다 현명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도 정물대에도 어떤 물체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컨텐츠에 아까 프롭이라고 하는 것에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은 SM 스태츄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태츄를 올려보시면 투명한 형태의 스태츄를 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태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스태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스태츄를 올릴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스태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물체가, 정물대에도 물체가 올라가 있고 그림도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상 갤러리가 완성이 되었죠. 그쵸? 생각보다 괜찮게 시간도 굉장히 빨리 완성을 했죠. 물론 캐릭터도 바꾸고 싶고 여러가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여기까지 한 것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줄 건 뭐죠? 지금 다시 빨간색 불이 들어왔죠? 라이팅 빌드를 하셔야 되고요. 이 라이팅 빌드는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저도 이제 10초, 20초 작았지만 물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량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라이트 빌드가 많아질 거예요. 때문에 라이트 빌드를 수시로 하시는 건 좋지만 컴퓨터 사양이 좀 딸리시는 분들은 너무 자주 하시면 이제 작업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몇 시간씩 라이팅 빌드를 거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빌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잘 그 그림자 잘 설정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아까 그 프롭을 통해서 프롭이라는 어떤 개체들을 넣었는데 이 프롭이라는 개체 말고도 파티클이라는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다시 보시면 스타트 컨텐츠에 파티클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티클은 사실 고정되어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 중간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연기라든지 불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파티클, 여기 스팀을 한번 넣어볼게요. 물론 여기 스팀이 들어갈 어떤 비주얼적 근거는 없지만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스팀이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뭔가 물리력의 사실감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일단은 막 배치해 볼게요.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어떤 뭐 물론 이렇게 연기가 난다면 이 공간은 불이 난 거겠죠. 자, 여기 불을 한번 해볼까요? 파이어를 넣어보면 진짜 불이 나는 것 같이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폭발이라든지 이런 게임에서 주로 하는 뭐 히트했을 때 어떤 폭발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그 타임과 관련된 어떤 조건과 관련된 그 파티클이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FR8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안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사실감이 주어진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캐릭터가 당연히 어떤 물리력을 서로 어떤 기계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 닿아서 HP가 깎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은 레벨을 저장하시고 빌드를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잘못 클릭을 하거나 했을 때는 언두가 적용이 되니까 컨트롤 Z로 언두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라이트 빌드를 하시면 중간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정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항상 저장을 꼭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1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2맵을 만드는 과정은 연이어서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1맵은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2맵은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콘텐츠에 보면은 아까 맵을 만들었었죠. 맵 폴더에 1번 맵, 2번 맵 만들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해보면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플로우가 설정이 되어 있었죠. 자, 여기서 콘텐츠, 스타트 콘텐츠에 그대로 머테리얼을 잔디로 적용을 해 볼게요. 그렇죠? 적용할 때 할 수 있겠고, 자, 이거를 복사하는 방법은 자, 컨트롤 C, V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여기가 맞닿는 면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죠? 원근에서 위에서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하시고요. 아까는 길쭉한 길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네모난 길로 만들어 볼게요. CV 하시고, 자, 같이 선택할 때는 Shift를 누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그룹을 선택하시면 하나의 그룹이 된 거고요. 컨트롤 CV 하시고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더 쉬워졌죠. 컨트롤 CV 하시고 이렇게 컨트롤 CV 하시고 이렇게. 자, 이거를 볼 땐 대충 보지 마시고 늘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충 본 다음에 확대를 해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끝까지 확대를 해봅니다. 확대할 때는 마우스 휠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자, 물론 이제 새롭게 어떤 오브젝트 들어갔기 때문에 라이팅 빌드에 대한 요구가 있겠죠. 라이팅 빌드 하시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스타트 할 때는 그 스타트 시작 위치가 기본적으로 그 설정된 플로어의 가운데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 보는 뷰로 스타트 위치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아니라 가운데 쪽으로 맞춰볼게요. 물론 이것도 여기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할 수가 있지만 저 같으면 위를 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하시고요. 원근 보시면 플레이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넓은 맵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넓은 맵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좀 정원같이 꾸미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있는 그 풀업에서 풀 같은 걸 여러 개 한번 놔볼게요. 풀도 여러 개 놔보고요. 물론 조금씩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으면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조금씩 똑같은 것도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막 놓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놓으시면 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버벅일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놓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죠. 자, 풀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벤치도 한번 넣어봅시다. 벤치
인치. 자, 가로로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뭐 위치는 조정을 하시는 거는 위치 조정하실 때는 이렇게 90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놓고요. 여기도 이제 회전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도 뭐 이런 재밌는 모양 있는 것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넣고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돌멩이도 좀 넣어볼게요. 돌멩이도 배경을 위주로 좀 넣어보고요. 물론 회전하시면 조금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모아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뒤가 너무 쌍둥이 같이 똑같으니까 얘를 크기를 크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스케일에 보면 잠그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잠그면 하나만 바꾸고 나머지가 비율로 등 비율로 그냥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끄면 Z만 이 Z만 늘어나게 되겠죠. 이 위아래만 뭐 예를 들어서 얘를 3으로 바꾸면 일축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잠근 상태에서 얘를 2로 바꾸면 등 비율 나머지도 다 바뀌게 돼요. 이해되셨죠? 자,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고 의자도 있으니까 의자도 몇 개 한번 넣어볼게요. 의자도 넣어봤고요. 자, 이 의자는 밀변 좀 넘어지게 하고 싶다면 이 의자를 클릭했을 때 밑에 보시면 Simulate Physics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의자를 눌렀을 때 움직이고 싶다면 Simulate Physics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mulate Physics를 하게 되면 이 위에 것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엔 스태틱이죠. 하지만 Simulate Physics를 선택을 한다면 무브볼로 바뀝니다. 즉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체로 만들어진다는 의미겠죠. 자, 여기에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고 의자는 물리력이 작동을 합니다. 그죠? 의자는 물리력이 작동을 해요. 그죠? 의자는 물리력이 작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만 이런 의자는 물리력이 작동이 하지 않겠죠. 이거는 또 물리력도 작동하지 않지만 어떤 충돌값도 작동하지 않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개체를 갖고 왔을 때 얘가 하나의 충돌체를 가진, 즉 어떤 부딪힘, 즉 A와 B 사이의 어떤 충돌값을 실제와 같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컬리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컬리전을 클릭하시면 충돌을 할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콜리전을 없게도 할 수 있지만 콜리전을 있게 해서 부딪힘을 이제 인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이것은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물체들은 콜리전을 갖고 있거나 혹은 콜리전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서 두 번째 레벨을 저장을 하기 전에 일단 빌드를 걸어야 되겠죠. 자, 빌드를 걸게 되면 지금 오브젝트가 좀 많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완료가 되면 오류가 없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하나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사운드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텐츠 내에 있는 사운드에 스타트 콘텐츠 내에 있는 사운드를 한번 더 볼 거예요. 오디오로 가시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파일 있죠? 요 파일은 하나의 파일이고 한 번만 재생이 되는 파일이에요. 이 파일의 크기를 조정을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 안에서 제어를 할 것인가는 Q라고 만들어진 하나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된 대상으로 넣으면 됩니다. 즉 스타터 뮤직이라고 된 Q를 넣어야 이제 루핑되는 어떤 음악이 재생이 될 거예요. 여기를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생기죠. 얘는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편집창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음악이 나오죠? 자,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레벨 저장하시고요. 자, 얘를 보면 어떠한 하나의 소스를 하나의 출력되는 스피커로 연결되어 있는 창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얘의 지금 속성은 루핑되는 속성으로 뭔가 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컨텐츠를 끄지 않는 이상 계속 루핑이 될 거예요. 반복이 될 거라는 의미겠죠. 자, 이 상태로 닫고요. 저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콘텐츠의 맵에 1번 맵에도 음악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맵에 음악을 넣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맵에 콘텐츠의 스타트 콘텐츠의 오디오 창에 있는 스타터 백그라운드 큐, 이것은 그냥 하나의 앰비언스, 뭐 하나의 잡소리 같은 거, 쭉 들려오는 그냥 소리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재생을 해보시면은 마치 그냥 뭐 숲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뭐 이것들은 지금 설정된 거기 때문에 뭐 갤러리에 맞는 어떤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들을 본인이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이러면 두 개의 콘텐츠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완료가 됐는데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실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어떤 사운드 소스를 임포트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미지 갖고 왔던 것처럼. 다만 사운드를 갖고 오실 때는 mp3 파일을 갖고 와지지가 않습니다. 사운드 파일 경우에는 사운드 파일 이름이 있고 그 뒤에 확장자가 웨이브 파일로 되어 있어야 갖고 와집니다. 즉 mp3보다 조금 더 높은 그 해상력을 가진 음질이 훨씬 좋은 파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mp3 파일을 못 쓰냐? 그러면은 mp3 파일을 웨이브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뭐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툴이 있는데 구글링 해보시면은 mp3 to wave라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대로 내가 어떤 아이돌 음악을 넣고 싶어, 뭐 레드벨벳 음악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찾아서 넣을 수가 있겠죠. 어떤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출력할 파일을 웨이브 파일로 바꾸시고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가져가시고 변환을 하시면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쪽으로 임포트 하셔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임포트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사운드 폴더에 넣으시면 되겠죠. 만들었던. 자,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이제 맵을 넘어가는 거예요. 즉 1번 맵을 진행을 하다가 아까 만든 2번 맵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이동할 수 있게끔, 사실 뭐 환상적인 부분이죠. 실제적인 연계성은 없지만 뭐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떤 맵을 뭐 어떤 문을 들어갔을 때 다음 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개념인데, 지금 여기서는 키보드 1번이나 혹은 2번을 눌렀을 때 지금 맵 1번이나 2번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블루프린트 개념인데요. 자, 여기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맵을 연 상태에서 블루프린트, 레벨 블루프린트를 열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들어가셔서 딜레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프린트는 하나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인터랙션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우측 클릭하셔서 키보드 버튼 1번을 눌렀을 때는 1번 맵, 즉 인풋 하면은 인풋이 걸린 다양한 인터랙션이 나오는데, 자, 여기 키보드가 나옵니다. 쭉 올려서 보시면 숫자 1번을 누르셔도 되고요. 자, 1번을 눌렀을 때 두 가지가 있죠. 1번을 눌렀을 때랑 1번을 버튼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눌렀을 때랑 릴리즈 한다는 건 뗐을 때 두 가지 액션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눌렀을 때 이동하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자, 인풋 2죠. 자, 근데 이렇게 쭉 들어가서 찾아도 되지만 좀 쉽게 스페이스 2 누르면 키보드에서 2번을 눌렀을 때, 자, 지금은 조건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쵸? 결과를 줘야 되겠죠. 결과는 함수로 줄 수 있습니다. 자, 눌렀을 때 오픈 레벨, 앞에 있는 F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봤던 함수 값이에요. F를 눌렀을 때, 자, 이 맵이고요. 자, 1번 누르면 어디로 가겠다. 레벨 이름, 그러니까 레벨 이름 뭐였죠? 콘텐츠 보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1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맵 쓰면 되겠죠. 1맵 쓰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프레스에서 화살표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고 띄시면 나옵니다. 자, 오픈 레벨 하시고 얘 이름 뭐죠? 이맵. 자, 두 가지의 함수가 있습니다. 1번 키를 눌렀을 때 1번 맵으로 갈 거고요. 2번 키를 눌렀을 때 2번 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의 함수죠. 자, 이 상태에서는 이 계산이 적절한지 모순이 없는지 계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바로 그 계산 과정이고요. 컴파일 누르시면 컴파일 체킹이 되었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레벨 2에도 그대로 옮겨야 되겠죠. 다 써도 되겠지만 그대로 컨트롤 C 닫고요. 자, 이 맵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블루프린트, 레벨 블루프린트 똑같이 컨트롤 V 누르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저장을 했습니다. 플레이를 해본다면은 1맵으로 한번 플레이 해보죠. 플레이를 새 에디터 창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의 맵에서 이동을 하다가 1번을 누르면 1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요. 자, 2번 누르면 2번 맵으로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끝났고요. 과정은 다 끝났고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할 때에는 출력하는 그 1맵을 지금 출력을 해야 얘가 딸려서 같이 출력이 되겠죠. 프로그램으로. 때문에 출력에 대한 타겟을 잡아야 됩니다. 편집, 프로젝트 세팅 누르시고, 다른 거 많은데 자, 다 무시하시고 맵 모드에서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 맵을 바꾸시면 돼요. 이 부분을 내리셔서 1맵, 즉 시작할 때 1맵으로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타겟을 잡는 겁니다. 자, 이 상태를 변경을 하고 나서는 저장은 따로 없어요. 닫으시면 되고요. 자, 파일, 프로젝트 패키지, 윈도우. 여러분들이 아마 맥으로 작업하셨다면 맥이 나올 거예요. 맥으로 하시면 되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i 시리즈를 만약에 컴퓨터로 쓰신다면 64비트로 하시면 맞을 겁니다. 30비트는 거의 없어요. 즉 윈도우로 출력하실 때는 64비트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다시 파일, 프로젝트 패키지라는 개념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안드로이드 게임도 있고 뭐 iOS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출력할 수 있다는 개념이겠죠. 자, 64비트로 맞추시고요. 자, 컨텐츠에 보면은 바탕화면에 저는 한번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르면은 패키징이라는 표시가 뜨고요. 밑에 보면 출력 로그 표시 눌러보시면 뭐 어려운 창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C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써서 만드는 거예요. 어렵겠죠?
때문에 이런 그래픽 툴을 통해서 만든다면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 출력해서 보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시죠. 패키징 시간 동안이 조금 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 시간에 중간에 패키징을 하시면 좀 너무 많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나고 패키징이 됐다라는 표시가 나올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쵸, 바탕화면에 패키징이 되어 있죠. 실행 파일 자체는 검정색 U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리얼이라는 표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번호키도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번호키도 작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컨텐츠 제작을 마쳤고요. 자, 이 컨텐츠를 이번 주까지 이번 주 수업 시간 전까지 마무리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